그렇게 제가 그 굶는 거에 굶주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너 밥 먹을래? 노동교실 갈래? 그럼 난 노동교실 간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저 두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사실 안 나올 수는 있어요. 끌려나갈 수는 있는데 거기서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머, 저런 기집애들을 조그만 기집애들이 저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고 누가 시켰냐? 맨날 우리 보고 빨갱이라 그랬었잖아. 누가 시켜서 여기를 왔냐? 피고인 신순애는 북한 지령을 받았는가? 영화 미싱 타는 여자들, 1970년대 평화시장 미싱사들의 연대를 그린 영화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극찬을 받은 작품으로도 유명하죠. 당시 어린 소녀들이 당당하게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지켜낸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영화 미싱 타는 여자들의 이형래 감독 그리고 출연자 이숙희님 직접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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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영화 미싱 타는 여자들 감독님 또 주연 배우님과 이야기는요.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감독님 우리 뉴스하이킥 청취자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하이킥 청취자 여러분. 저는 김정영 감독과 함께 미싱 타는 여자들을 공동 연출한 이혁래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출연자 주연 배우신 이숙희 선생님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하이킥 시청자 여러분. 저는 미싱 타는 여자들에 출연한 이숙희입니다. 네, 어제 개봉했죠? 예, 어제 개봉했습니다.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새 영화인데요. 미싱 타는 여자들. 어떤 이야기가 담긴 영화인지 감독님께서 조금 먼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지금도 그 청계천에 가면은 네. 그 평화시장이라는 아주 커다란 그 건물이 있는데요. 있죠. 예. 거기서 그 한 40년 전 그 1970년대부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던 평화시장의 그 소녀 미싱사들의 예. 그 가슴 뛰는 청춘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아, 다큐멘터리 영화요. 예. 네, 그런데 이 영화가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기생충을 연출한 세계적인 명장 예. 봉준호 감독께서 극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가족들과 같이 보셨다면서요? 예. 그 봉준호 감독님이 예. 그 부인 되시는 분이랑 네. 그 이 영화를 같이 보셨어요. 근데 그 보시고 나서 그 봉준호 감독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네. 그 두통이 생길 정도로 우셨다고. 아이고. 예. 근데 그 울음이 네. 그 단지 이렇게 너무 이 가슴 아프고 그런 짠해서만이 이야기를 아니라, 들어서만 울음이 난 게 아니라 예. 그 뭔가 이 본인이 네. 내가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사실 봉준호 감독님도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예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그 평을 해주셨죠. 예,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꼭 보고 싶네요. 아니, 그런데 그 평화시장 소녀 미싱사들, 물론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이야기고, 이렇게 누나들 이제 그 얘기 듣긴 했었지만 이걸 영화로 만들겠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이 영화는 그 저랑 공동 연출을 한 김정현 감독이 네. 그 서울 시내 봉제 노동자들 그러니까 아직도 그 미싱을 돌리고 있는 봉제 지금도 있죠. 예. 봉제 노동자들의 그 인터뷰를 해서 네. 그 구술 기록을 하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하다가 그 이 봉제 노동을 다루다 보니까 그 사실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모든 봉제 노동자들이 다 평화시장에 모여 계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네. 다행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화의 출연자인 박태숙 선생님과 그리고 앞에 계신 이숙희 선생님 그리고 또 주연 배우 중에 한 분인 신순애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네.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숙희 선생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셨을 때 출연자들 섭외가 무척 어려우셨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그 어쩌면은 우리가 네. 그 앞에 계신 이숙희 선생님을 비롯한 그 70년대에 그 미싱 미싱 그러니까 사실 네. 뭐 재봉틀이죠. 네네. 미싱이라고 한 그 미싱을 돌리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잘 모르는 게 어쩌면은 그 이분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네. 그 짐작이 가더라고요. 예. 실제로 직접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그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면은 그 직장을 잃거나 아하. 심지어는 그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네. 하는 일들도 겪으셨고 예. 또 하나는 그 이 앞에 그 이숙희 선생님이 계셔서 사실 그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예. 그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 공순이라는 그런 네. 그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상한 그- 표현으로 그 좀 이 그 그때 정말 열심히 일하셨던 네. 그 어린 그 미싱사들의 어떤 삶을 그 폄하하거나 네. 무시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아하. 그 본인들의 이야기를 밝히기가 힘드셨던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숙희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그 과거에 그런 그 경험들을 영화로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받으셨을 때 또 출연해 달라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을 해줄까? 아. 이런 걱정. 저희가 이제 70년대에 많은 기자분들이 취재를 오시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별로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아, 이게 정말 제대로 그려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아, 이거를 해서 우리 친구들을 또 동생들이 네.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네. 감독님, 그 이숙희 선생님도 그러시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셨을 예, 것 같은데 예, 우선은 불신 예. 또 옛날 그 그럼요. 언론들처럼 예, 예. 막 이용하고 이상하게 예, 보여주지 예, 않을까. 예. 어떻게 그럼 설득을 하셔서 출연에 동참하게끔 하실 수 있으셨어요? 사실은 그 우리 앞에 계신 네. 이숙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표현을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거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은 네.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하고 싶은 갈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예. 그런 것들을 우리 이숙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많은 선생님들이 네. 이번에는 한번 용기를 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다행히 정말 고맙게도 네.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몇몇 분들만 허락을 하셨지만 네.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소중한 얘기들을 들려주셔서 네. 사실은 이 영화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저희들이 한 것보다는요. 그 선생님들의 용기가 정말로 네. 컸죠. 미싱 타는 여자들 영화가 가능해진 건 이숙희 선생님 등 출연해 주시거나 협조해 주신 당시에 실제 평화시장에서 미싱 재봉틀 노동자셨던 분들의 용기가 그 핵심이었단 말씀 주셨는데 이숙희 선생님 어떠셨어요? 카메라 어쨌든 뭐 동의를 해주시고 카메라가 와서 막 이제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을 때 어린 시절 이야기 꺼내실 때 어떠셨습니까? 제가 지금도 긴장해 있는데요. 네. 3명 중에 제가 제일 긴장을 많이 해서 카메라가 다가오면은 예. 긴장돼가지고 네. 경직돼갖고 제대로 얘기를 못해서 감독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 신뢰가 쌓이니까 네. 아 믿고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배우가 되셨네요. 배우는 아닙니다. 네. 영화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제목이 말씀드렸지만 미싱 타는 여자들입니다. 이숙희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몇 살이실 때 처음 평화시장에 가시게 된 겁니까? 예, 저는 16살에 68년도에 평화시장에 들어왔고요. 네. 처음에는 시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다. 예. 소위 말하는 그 보조. 부조가 아니고 예. 제일 밑에 있는 직종이라고 할 수 그때는 있습니다. 견습공 뭐 이렇게 견습공이라고 했었죠. 하기도 좀 그렇지. 한국말로 하면 그냥 견습공 정도 되는데 네. 시다로 시작을 했고요. 시다가 없으면 미싱사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옷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시다가 있고 없고에 예. 따라서 그날 만드는 양이 반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시다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고 시다라는 이유로 아주 적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됐던 그런 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다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죠? 미싱사보다 일찍 나와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입고 계신 남방 셔츠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네. 카라 네. 또 여기 소매끝 네. 요 앞단 여기 붙어 있는 주머니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오. 빳빳해지도록 심이라는 거를 붙이고 다리미질을 해서 그리고 그려주고 또 미싱사가 그걸 박으면 가위질해서 뒤집어서 지금 예쁜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고 네. 이런 것들 또 주머니 모양이 되게 또 다 다리미로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싱에서 박아 나오면 네. 그걸 다 차례대로 일하기 좋은 순서대로 맞춰서 갖다 줘야 되고 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완성이 되면은 밤늦게까지 남아서 단추를 다 손으로 그때는 달았기 때문에 바느질해서. 예, 예. 손바느질로 단추를 달아야 되기도 했고 실밥도 다 뜯어야 되고 네. 이런 그러니까 옷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시다들이 해야 됐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봉틀 하는 역할 제외한 모든 일을 다 하셨네요. 예, 그게 바로 시다의 역할이었습니다. 우와. 아니 그 16살이면 사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한참 그 어리광 부리고 놀고 뭐 이럴 때인데 무척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일하는 것도 사실 장시간 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예. 자신의 의견이나 이런 걸 말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어리다는 이유로 네. 재단사나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거 인격이라는 걸 거의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름이 없어지니까 번호로 불러주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네.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김광은님께서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1970년대 여학생들이 주경 야독하며 미싱을 하다 졸아서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도 많았지요. 이런 다치는 장면들 이렇게 목격을 많이 하셨나요? 그 미싱을 타게 되면, 그러니까 미싱을 하게 되면 예. 미싱을 탄다고 보통 표현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네. 근데 미싱을 타게 되면 손가락을 3번 미싱에 박아야 기술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 손을 다치는 일은 비일비재했었고요. 네. 또 야근 뭐 추석이나 구정 때는 한 15일씩 야간 작업을 하니까 집에도 못 가고 그런 경우에 또 많고요. 네. 시다들 같은 경우는 가위질하다 손도 자르기도 하고 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하. 그런 어려운 환경 하에서 힘든 노동을 계속 하셨는데 그래도 기대와 꿈과 희망을 줬던 것이 있었다. 그게 노동교실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숙희 선생님도 이 노동교실 다니셨나요? 네. 저는 이제 네. 그 노동조합을 먼저 갔고요. 네. 노동조합에서 야간 중학과정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예. 공부해야지 그러고 달려갔는데 그때는 굉장히 숫기도 없고 수줍고 내성적이어서 예.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에서 저 담 있는 데쯤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었는데 네. 거기를 못 갔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예. 그러다가 이제 노동조합에 다니면서 네. 노동교실이 생겨서 아하.
이제 정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이구나. 네. 이런 희망과 꿈과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감독님, 노동교실이 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노동교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노동조합에서 이 이숙희 선생님은 16살에 들어오셨지만 조금 늦게 들어오신 편이고요. 예. 많은 분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13살 뭐 이런 때 들어오셨거든요. 아이고, 꼬마 아닙니까? 그렇죠. 13살이면. 그러니까 너무 배우고 싶은 욕구들이 있었고 예. 그 배우고 싶은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네. 그 노동조합이 그 굉장히 어렵게 만든 곳이 노동교실입니다. 아. 그런데 이 노동교실은 그때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소녀 미싱사들이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번호가 아니라. 네. 그러면서 예. 친구도 만나고 네.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네. 그리고 글도 쓰고 모임도 갖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네. 10대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그 10대 시절에 그 일상을 굉장히 어렵게 얻어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곳이 노동교실이었던 거죠. 그 소중한 노동교실이 문을 닫게 되었다면서요? 왜 그랬죠? 그 노동교실이 제대로 문을 연 거는 1975년이었고요. 네. 그런데 1977년에 노동교실이 정권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되는데요. 아이고. 사실은 뭐 뚜렷한 그 이유가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 아마도 그 10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울 때도 예. 자식이 자아를 찾아 나가게 되면 힘들잖아요. 아. 예. 네. 노동교실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고 예. 나에 대한 존중을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하게 되면서 자아가 이제 네. 자아를 찾게 되고 이런 자기의 것들이 권리를 알게 되고. 예. 아.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네. 정권에는 사실 그 당시에 정권이 되게 못났던 정권이잖아요. 독재 정권.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떤 의식화의 장소, 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빨갱이 양성소 예.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이숙희 선생님 1977년 9월 9일 이날을 절대로 잊으실 수 없으시다면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바로 노동교실이 폐쇄돼서 네.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던 중에 네. 건물주에게 압력을 가해서 9월 10일 날까지 나가라고 내용 증명을 노동조합으로 보내왔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예. 우리의 이 목숨보다 귀한 이 교실을 뺏길 수 없다. 그래서 노동교실을 이제 찾으러 노동교실에 들어가게 됐던 거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나이 어린 애들 15, 16살 이런 어린 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네. 이 동생들까지 전부 다 경찰서로 끌려갔고 네. 폭력을 휘둘렀고 아이고. 또 구류를 보내고 예. 또 집에까지 쫓아가서 평화시장에 내보내지 말라고 협박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고통들도 있었고 또 더 좋았던 것은 아까 감독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노동교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예. 친구들과의 우정도 다지고 또 대학생들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사회치 활동이라고 그전엔 있었는데 사회치, 네네. 예, 거기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저희가 노동교실을 통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뭐 기계처럼 일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저희 같은 소녀들이 우리도 사람이었어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런 걸 느끼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준 놀이터였고 배움터였고 집보다 더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제로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폐쇄했던 그것들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네. 그때 고통받았던 이 어린 친구들 또 동생들이
그 뒤로 이제 연락을 서로 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영화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 친구들, 동생들이 이 영화를 보고 그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비난을 받았지만 정당한 거였고 잘 살아왔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또 이 영화를 했던 것입니다. 아유, 예. 김송림님께서요, 영화 보면 많이 울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막 눈물이 나네요. 0266번님께서요, 저도 거기서 미싱하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67세 할매가 됐어요. 그 영화 보고 싶네요. 좀 전에 이숙희 선생님 말씀하신 함께 그 노동교실을 다니던 친구들 1977년 9월 9일 이후로 못 만났던 연락 끊겼던 그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네요. 연락 주시면 전태일 재단이나 네. 전태일 기념관으로 연락하시면 예.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혹시라도 그때 같이 일하셨던 분들 계시면 전태일 기념관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그 시간 되시는 분들요, 미싱 타는 여자들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꼭 달려가서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영화 미싱 타는 여자들의 이형래 감독, 출연자 이숙희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